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장 저압전기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전기 설비는 통치, 안전을 위한 보호, 저압전설로 배선 및 조명 설비, 특수 설비의 시설로 5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세부적인 그 구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떤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전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전기 설비는 교류 1kV, 직류 1.5kV 이하의 저압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설비예요. 그래서 저압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 해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절 개통 접지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통 접지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전력을 발전해서 수용가까지 전송을 하는 이 과정을 개통이다. 그럼 어떤 개통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력 개통 혹은 전원 개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서 송전 개통과 배전 개통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접지에서는 이 송전 개통과 배전 개통을 전력 개통, 전원 개통 접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통 접지는요, 중성선과 보호도체에 따라서 이 보호도체 KC 개정 이전에는 보호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호선은 노출 도전부를 어디에 접지에 연결해 주는 선을 말하죠. 그리고 중성선은 일반적으로 3상 4선식이나 단상 3선식의 중성선이 있죠. 이 중성선은 어디에요? 접지한다. 그래서 이 접지를 하는 이 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TN 접지, TT 접지, IT 개통 접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통을 생략하고 TN 접지입니다, TT 접지입니다, IT 접지입니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TN 개통 접지, TT 개통 접지, IT 개통 접지로 표현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은 테라를 의미합니다. 땅이라는 의미죠, 테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성점을 땅에 연결하는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N이라고, N은 뉴트럴이라는 뜻입니다. 뉴트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점을 그래서 개통의 중성점이 되겠습니다. 개통의 중성점에 연결한다. 연결해서 왜?
계통의 중성점이 접지가 돼 있으니까 어디 기기 설비의 중성점을 어디요? 계통의 중성점에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는 인슐레이션입니다.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이죠. 절연. 자, 절연을 한다. 어디에서? 중성점과 대지를 절연한다. 그럼 접지 안 한다. 비접지한다는 말과도 같겠죠. 자, 그러거나 고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지한다. 고임피던스를, 자, 이 중성점에 이 전력계통의 변압기죠. 변압기에서 Y결선에서 이 중성점을 땀과 접지하는 데 있어서 뭐를 통해서? 고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지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계통 접지에서 이런 개념만 안다면은 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약어들이 어떤 뜻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통접지에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에서 첫 번째 문자는 전원계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원계통이니까 그래서 사업자의 중성점 접지죠. 사업자의 중성점 접지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는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을 T 방식이다. I는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 절연시키거나 절연시킨다라면 접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서 대지에 접촉하는 방식을 I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는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부.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부가 어때요? 이것은 수용가. 전기 수용가의 설비를 말하죠. 설비와 대지와의 관계에서 T는 역시 테라, 땅에 직접 접지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독립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접지에서 수용가에서 별도로라는 것은 전력계통 사업자 접지와는 별도로 접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N은 노출 도전부를 전력계통 접지점에 직접 접속을 한다. 즉 사업자의 중성점 접지와 연결한다.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하게 된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접지 저항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 접지를 하게 된다면은 접지를 하는 것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경련에 따라서 접지 저항이 변하겠죠. 이 변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 측의 이런 접지는 일관성 있게 유지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 문자에서는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배치에 따라서 어디에요? TN 계통 접지에 어떻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TNC 방식, TNS 방식, TNCS 방식. C자예요. 이렇게 TNCS 방식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문자 TNC와 TNS 방식에서 C와 S가 어떤 의미냐? 자, S는 중성선 또는
적지된 선도체 외에 별도의 도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호 기능이다. 예, 말이 어렵습니다. 자, 사업자 측에서 전원 개통의 중성점, 전원 개통에서 이와 같이 L1, L2, L3가 연결이 되겠죠. 어때요? 전력 수용가에. 그럼 이 중성점, 이 접지를 말하는 거죠. 중성점을 해서 T 접지를 했다, 직접 땅에다 연결을 했다면은 이 중성점 접지선을 수용가에 제공을 하는데 이와 같은 중성선과 보호선을 별도로 제공을 한다. 별도로 해서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separated 해서 이게 S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별도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로에 중성선과 보호선을 겸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C 방식이 되겠습니다. combined에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방식은 중성선과 보호선 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용한다. 그리고 이것을 PEN 도체보다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펜 도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통 접지 방식별 그 문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접지 개통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N 접지 방식은 전원척에서는 중성점을 직접 대지에 연결하는 것을 T 접지 방식이다. 그럼 설비 측에서는 N이라고 했죠. N이면 이와 같이 중성선과 보호 도체를 이렇게 수용가까지 제공을 해 연결해서 여기다가 설비의 중성점을 연결하는 것을 TN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T 접지 방식은 이와 같이 전력 계통에서 중성점을 땅에다가 직접 연결하고 수용가에서의 이 설비의 노출 도전부도 직접 땅에다가 연결하는 방식을 여기서 T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계통, 수용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가에서 자, 이것은 TT 접지이다. 자, TT 접지에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N선과 이렇게 P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TN 계통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IT 계통 접지란 전원 측에는 절연을 하거나 혹은 자, 이와 같이 절연하거나 혹은 고임피던스를 통해서 땅에다가 연결하는 방식을 I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I 접지 방식. 그리고 계통에서 노출 도전부를 직접 땅에다가 접지하는 방식을 T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접지 방식에 전원 측은 절연하거나 혹은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접지를 하고 설비 측에서는 대지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다. 자, 해서 그 계통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펜이 PE와 N을 분리된 3상 4선식에서 TNCS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TNCS 방식은 일부에서는 TNC 방식으로 사용하고 일부에서는 TNS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 도대체 TNC 방식은 우선 전원 설비인 경우에는 PE선과 N을 겸용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신 설비인 경우에는 잡음에 아주 민감하죠. 그리고 외부의 이상 전압이 유입이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또는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PE선과 N선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이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노출 도전부다 하면은 이 수용가의 설비들이에요. 수용가의 설비다. 자, 이 수용가의 설비에서 이와 같이 L1, L2, L3 전원선이 되겠죠. 전원선이 되겠고, 이 펜선이다라고 하면은 PE와 N선을 같이 통합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도면에서 도면 부호예요. 도면 부호가 중성선 도면 부호입니다 해서 중성선 중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꺼서 중성선을 표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보호선입니다 라고 선 개념에서 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PE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보호선과 중성선을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요걸 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선이고, 요 펜선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보호 접지, 외함 접지와 중성선 접지를 같이 한 겁니다. 이 전원 설비 쪽이죠. 전원 설비 쪽에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하는 걸 TNC 방식이라고 하죠. 보호선과 중성선을 같이 겸용하고 있다. 자, 이쪽 설비에서 보시면은 어때요? 이 펜선에서 보호선과 중성선을 분리하고 있죠. 분리하니까 이게 부호도 중성선입니다. 보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됐죠. 자, 그래서 중성선을 안으로 가서 이게 중성선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PE선, 여기 PE선은 외함에, 이거는 PE에서 PE선과 N선을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이 TNS 방식, 이와 같이 TNC와 TNS 방식을 같이 쓰는 방식을 TNCS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PE선을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여기 바로 T 방식이 되겠죠. T 방식이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문자가 가지는 그 의미만 파악을 하셔서 이 개통도에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 210장 안전을 위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보호 대책의 일반 요구 사항입니다. 인축에 대한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을 규정한다. 인축에 대한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에 대한 필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수 설비죠.
특수 설비와 특수 장소의 시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을 감전에 대한 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특히 여기 인축에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기타에서 접촉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접촉하는 대상을 통해서 땅으로 전류가 흐를 때, 즉 그 인축이 어떤 상태가 되나요? 감전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감전을 감지해서 차단해 줘야 되겠죠. 전원을 차단해 주는 이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라고 하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가정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가정을 생활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가 가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더라.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 시절,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저압 전로의 보호 대책으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전격 동작 전류, 전격 동작 시간 등은 적용 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 요구하는 조건과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금속 외함을 가진다. 첫 번째 규정이죠. 두 번째, 50V를 초과하는 저압 기기예요. 저압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죠. 전로에는 반드시 ELB에서 얼스 리키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의 이니셜을 따서 ELB 누전 차단기라고 하죠. ELB를 시설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나요? 숫자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설치 대상은 또 50V 이상을 사용하는 저압 기기가 되더라라는 것을 저압 기기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생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LB 생략 조건입니다. 생략.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더라. 두 번째입니다. 기계기구가 건조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생략할 수가 있더라.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150V 이하의 기기로서 150V 이하의 기기가 물기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더라. 네 번째는 이중 절연 구조죠. 자, 기본 절연은 어때요? 외함에 절연 도장이나 절연 피복을 하는 이런 절연을 기본 절연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시 절연층을 가지고 있다. 이중 절연.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런데 2차측이 300V
이하가 되며 2차가 비접지 방식일 경우에, 자, 6번째 보시면은 이 기기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피복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7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7번째 뭐 유도 전동기의 2차적 전로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8번째 보시면은 부득이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 왜? 절연이 곤란한 경우에는 ELB를 생략할 수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시험용 변압기, 전력선, 반성용 결합 리액터, 전기 울타리, 전원장치, 액세선 발생장치, 전기 부식 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 철도의 기선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절연하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 보일러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서는 ELB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도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해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전기 울타리, 전원장치, 액세선 발생장치, 시험용 변압기, 그리고 양극, 귀선, 자,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턴스, 반성용, 리액터, 이렇게 리액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상 곤란한 것은 전기로, 그리고 전기 보일러, 그리고 전기 욕기. 자, 이와 같은 곳에는 절연을 할 수가 없고 ELB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2절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류에 대한 것에서 보호장치 종류 및 특징에서 과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 보호장치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과전류에 대한 개념이죠. 과전류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가부하에서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단락과 지락, 자, 이것이 고장이죠. 고장 시 발생하는 것이 과전류가 되겠습니다. 과전류는 전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격 전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최대 전류죠. 이 최대 전류 이상의 전류를 과전류라고 하면, 이 과전류는 가부하가 걸렸을 때 혹은 고장이, 단락과 지락과 같은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과전류에 의해서 기기의 소손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기기의 소손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차단해 줄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과전류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과전류 보호장치로서, 그럼 과전류 보호장치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들이 있죠.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들이 있고, 저압에서는 개폐기가 어때요? 퓨저와 배선용 차단기를 저압 계통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보호장치의 특성에서 퓨저의 용단 특성을 꼭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퓨저의 용단 특성. 표죠. 이 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표는 시험 문제에 그냥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표를 퓨저의 용단 특징, 그럼 용단 시간, 그리고 불용단 전류와, 자, 이 정도는 과전류지만은 동작을 하지 마세요. 보호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고 급전이 지속이 되는 경우죠. 자, 여기서는 용단이 되어서 차단해 줘야 됩니다 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4A 이하, 여기서는 이제 전류니까, 그래서 전격 전류 구분 보겠습니다. 4A 4A 이하죠. 여기서 이하. 그리고 16A 미만. 그리고 63A 미만. 160A 미만. 400A, 63A부터 이하네요. 이하. 400A 이하, 400A 초과. 자, 이와 같이 먼저 전격 전류의 구분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4A 이하, 16A 미만에서 끝에. 그럼 16A를 어때요? 이상이 되겠죠. 이상 63A 이하가 되니까 끝에 있는 요게 한계 전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A, 16A, 63, 160, 400, 400을 초과할 때 이렇게 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하다가 보면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먼저 시간, 용단 시간, 불용단 전류. 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표예요. 표를 어떻게든 기억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은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도 전체를 차례대로 외운다 해서 가장 힘든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바로 63A, 16A를 초과하고 63A 이하가 되는데 63A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왜? 한계 전류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해서 시간은 60분입니다. 같은 60이니까 60 기억하시면 되겠고, 불용단 전류가 1.25배입니다. 전격 전류에 용단 전류가 1.6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빈칸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분이니까 120분 2배, 3배는 180분, 4배는 240분.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2배, 3배, 4배. 그리고 앞에는 똑같습니다. 60분, 60분. 자, 불용단 전류도 아래쪽은 똑같아요. 1.25배, 용단 전류도 1.6배 이하는 똑같습니다. 그럼 위에만 적으면 되잖아요. 1.25배에서 2호의 2배, 요 2호의 2배, 1.5, 1.5. 자, 이것은 2.1, 1.9. 이렇게 해서 4A 이하일 때 용단 시간은 60분이고요. 불용단 전류는 1.5배고 용단 전류는 2.1배고 16A, 4A를 초과하고 16A 미만이 됐을 때 용단 시간 60분, 불용단 전류 1.5배, 용단 전류 1.9배 이렇게 외우면 못 외웁니다. 이와 같이 먼저 전격 전류를 외우고 기준되는 가장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를 외운다면 일단 출제되는 문제에서 맞을 수 있다. 그래, 이거를 외우고 나머지를 같은 부분을 최대한 같은 부분 또 연관이 있는 부분 해서 그래 60분, 2배, 120분, 3배, 180분, 4배, 240분. 자, 이렇게. 그럼 이거는 똑같고 그럼 위에는 시간은 60분, 60분, 1.5배, 1.5배, 2.1배, 1.9배. 그럼 빈칸 메울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면 빈칸 메워서 답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호 장치의 특성에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이 되는 범용 퓨저의 용단 특성에서 용단 시간, 불용단 시간, 불용단 전류, 용단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와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그 용단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또는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두 번째,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과 특성에서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에서 MC12를 말하죠. 해서 보면은 왜 앞에서 범용 퓨저에서 64만페어를 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64만페어 이하인 경우와 64만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64만페어 이하, 64만페어 초과, 그리고 시간도 60분, 2배 120분. 나머지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어때요?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 이걸 기억을 하면 되죠. 다만 뭐에 따라서 전격 전류가 64만페어 이하가 되면은 동작 시간은 60분, 초과하게 되면 120분 내에 용단이 되면 되더라. 그래서 1.05배와 1.3배. 자, 뭐가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의 용단 전류와 불용단 전류 용단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용은요, 붙여서 같아요. 구분이 이와 같이 64만페어 이하, 64만페어 초과할 경우에 용단 시간도 60분과 120분이에요. 그럼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1.13배, 1.45배 갈로로 요거는 주택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주택용.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주택용이 그런지 같은 자리에 있네요. 역시 1.13배, 1.45배, 1.13배, 1.45배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산업용과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 전류와 부동작 전류 그리고 용단 시간을 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와 가부하 보호 장치의 사이의 협조라고 하는 것은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서 관계가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쪽에 쓰겠습니다. IB 에서 IN, IZ. IN은 IB 이상이고요. IZ는 IN 이상이더라. 그럼 IB, IN, IZ이 무엇이냐? IB는 설계 전류입니다. IN은 전격 전류예요. IZ는 허용 전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류들을 기기에서는 전격 전류, 선로에서는 허용 전류라고 하더라.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전선이죠. 제가 전선을 들고 있습니다. 전선 4스퀘어의 이 녹색이죠. 그래서 접지선으로 썼던 겁니다. 썼던 건데 이것도 KC 규정이 바뀌면서 접지선 보호선은 녹색과 노란색이 어때요? 반반으로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선로의 정상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전류는 허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에서 개폐기
차단기와 같은 것들은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설계 전류보다는 전격 전류보다는 허용 전류가 커야 한다라는 첫 번째 관계, 즉 협조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I2가 어떻게 해요? 1.45배의 IZ보다가 커야 한다. 그럼 I2가 뭔데요? I2를 동작 전류라고 합니다. 동작 전류는 허용 전류의 1.45배, 제가 부호를 거꾸로 적었네요. 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IZ 허용 전류 이상이고요. 1.45배, 허용 전류의 1.45배 이하가 뭐냐? 실제 동작을 하는 동작 전류가 되더라. 그래서 뭐가 동작을 하는? 보호장치가 동작을 하는 동작 전류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I2는요. 허용 전류의 1.45배 이하이더라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IB, IN, IZ, I2에 대해서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 조건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조건도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IB 설계 전류인데요. 위치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허용 전류 IZ 도체 허용 전류인데요. 도체 허용 전류는 또 중간에는 전격 전류가 기기 보호 기기의 전격 전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설계 전류고, 이 도체 이와 같은 전선 도체의 허용 전류고, 이 동작 전류는 보호 기기들이 동작하는 전류가 일반적으로 IZ보다는 크면서 이 허용 전류의 1.45배 이하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 보호 기기들이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부하 보호 장치를 그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설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부하 보호 장치의 설치 위치는요. 과부하 보호 장치는 전로 중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허용 전류가 작아지는 곳, 허용 전류가 줄어드는 곳에 설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허용 전류가 줄어드는 곳을 보니까 분기점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허용 전류가 왜 줄어드냐?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또는 구성이 바뀌니까. 왜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전반에서 이 부하들을 수용을 하기 위한 굵은 선을 시설한 것을 메인 라인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에 그럼 이 간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보호한다, 프로텍션, P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과전류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하를 연결하기 위해서 선을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하를 연결하는 것을 분기선, 브랜치 라인, 분기선 혹은 분기회로라고 합니다. 분기회로라고 하고 이 점을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기점에 이 메인 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메인 라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 안 변하죠. 이 메인 라인에 이렇게 접속을 하니까 접속 부위부터는 무슨 단면도 바뀌고요. 그리고 특성도 바뀌고요. 다 바뀌죠. 구성 방식도 다 바뀌니까 이 분기점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허용 전류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그럼 이 보호 장치는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느냐?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분기점 P1하고 이게 5점이라고 할까요? P1과 5점 사이에 여기서 분기선이 없고 콘센트와 같은 이 연결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단락, 화재, 인축의 감전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로 시설이 되었다면은 이 조건이에요. 요런 두 가지 조건이 되었다면은 여기에서 3m 이내에 P2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엔 보호장치 P2를 분기점에서 3m까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더라. 요 조건 그리고 이 3m라는 숫자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3m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이 그림 확인하시면 되겠죠.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는요, 기본적으로 전동기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차단장치와 경보장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외 조건이 시험에 나오더라. 첫 번째 벌써 예외 조건이 있었죠. 첫째, 0.2kW 이하인 경우, 전동기의 용량이 0.2kW 이하인 경우에는 차단장치와 경보장치죠. 물론 자동이에요. 경보장치의 생략 조건이죠. 생략 조건. 생략할 수 있는 이 조건은 첫째, 0.2kW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상시 취급자 감시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더라.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니까.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경우에. 자, 세 번째는 전동기를 호손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흐르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X표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의미는 아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과전류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가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이 16A, 배선용 차단기의 용량이 20A 이하로 설치된 경우에는 왜? 과전류 차단기가 16A를 넘어가면은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전동기 권선이 타지 않는다. 배선용 차단기는 20A를 초과하면은 차단을 해버리니까 전동기가 소손이 되지 않는다. 이 3번 의미와 같은 의미죠. 3번은 애초에 발생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 4번은 발생이 되는데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차단장치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6A와 20A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저압 전선로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은 힘드시니까.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제 220장 저합 전설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